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기계든지 공장이든지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저희가 화석연료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밥할 때 쓰는 부탄가스라든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가스보일러를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화석연료로부터 얻어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요리 뭐로 하기도 해? 인덕션이 있죠. 인덕션은 무슨 에너지 사용해요? 전기 에너지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기 에너지도 저희가 수력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화력도. 근데 또 화력은 또 화석 에너지 넣어가지고 만드는 발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도 한정적이고 너무 편중돼 있어요. 매장 지역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고갈에 대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에너지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자동차? 수소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 그래서 요즘에 누가 테슬라 주식이 급등을 하죠. 왜? 전기 자동차에 제일 비싼 자동차가 누구야? 테슬라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급될 때 단가도 너무 높았고, 문제는 뭐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났지만 어찌됐던 간에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봤을 때 폭발 사고는 둘 다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폭발 시에 우리가 위험성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위험한데 전기자동차가 조금 더 위험해 보인다 라는 그 관점은 있지만 요즘에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폭발하지 않아? 폭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보급화되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전기자동차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러한 전기자동차, 내연자동차보다는 전기자동차를 뭐 하기 위해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도 한대요. 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와? 온실기체가 나와요.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만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시켜가지고 LPG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신에너지는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거나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존의 것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도 저희가 신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한 것도 우리가 뭐가 된다? 신에너지. 왜? 석탄은 화석연료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였지만 내가 업그레이드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고갈 위험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계속해서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풍력, 수력, 해양, 그리고 폐기물이요. 폐기물을 우리가 다시 뭐 태우거나 뭐 하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바이오 에너지, 요즘에는 미세조류라든지 미세생물을 통해서도 저희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자연 친화적이에요. 무슨 말이야? 온실기체라든지 배출 시에 폐기물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단점은 있습니다. 비쌉니다. 공급에 약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우리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가 화석연료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싸야지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는데 비싸면 일부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다고요.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쓰고 나중에 그게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보급화가 되어야지만 모든 사람이 다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연료전지의 별표 쳐주세요. 여기 파트에서 저희가 서술형이나 문제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연료전지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게 요거. 요 반응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화학 반응식을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연료전지는요, 저희가 수소를 전기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자, 연료의 화학방을 통해 우리가 전기 에너지 수소를 산화시켜서
배터리가 없나 봐. 자, 수소를 산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만드는데 수소를 우리가 분해합니다. 원자핵과 전자로요. 자,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로 우리가 분리하게 되면 전자는 어디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우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 뭐예요? 흐르게 돼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핵인 수소 원자핵은 뭘 타고? 전해질을 타고 플러스극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극으로 도착한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하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를 넣어서? 산소를 넣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수소의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데 수소가 수소 원자핵이 되면 전자를 뭐 해버리는 과정이야, 얘들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 전자를 잃어버려. 그래서 수소가 산화되면서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생산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무슨 극에 모여서? 플러스 극에 모여가지고 수소 원자핵에 전자 붙고 거기에 산소 붙어서 뭐 만들어진다? 물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뭐로 분해돼야 되냐? 원자핵과 전자로 우리가 수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산화 반응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우리가 산소의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왜? 산소가 전자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전체 반응식도 봐주세요. 우리가 수소하고 물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H2O기 때문에 B가 몇 대 몇? 2대 1로 나와야 되겠죠. 저희가 나중에 이제 화원으로 선택하실 친구들은 우리가 화원에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개수비를 잘 맞추실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양적 관계를 편하게 풀 수 있는데 개수비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화학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분자식.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고 있어야지. 메테인이 뭔지 모르면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 분자가 뭔지 모르면 맞추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이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런 정도의 화학식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암기는 하고 계셔야지 저희가 문제 풀기가 쉽겠죠? 자, 그럼 얘는 수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요. 그죠? 수소가 필요하고 나오는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친환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인데 문제는 뭐냐? 수소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기체가 자연상의 기체 중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돈이 많이 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력발전 볼게요. 조력발전은 자, 얘들아, 조력과 조류는 달라요. 조력과 조류는 뭐하다고? 다르다고. 조력은 우리가 뭐를 조력이란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차,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게 바로 조력 발전입니다. 자, 조류는요, 뭐냐? 해수의 흐름이에요. 깊은 바닷속 해수의 흐름입니다. 높이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조력 발전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조력 발전은 저희가 갯벌이 발달한 지역에서 우리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근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달하냐? 깊어야 돼요, 물이. 동해안이요. 동해안 쪽에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를 저희가 매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 밀물과 썰물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달의 크기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보름달이거나 사귈 때는 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현이나 하연 딸일 때 그때는 조금 덜 들어오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량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갯벌에 애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뭐 된다? 파괴되게 됩니다. 갯벌 생태계가 우리가 파괴되고요. 우리가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왜? 우리나라 삼면에 다 설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만? 서해에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역입니다. 동쪽으로 산이 높게 발달돼 있고 서쪽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 서쪽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갯벌도 서쪽에 발달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파력 발전, 파도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치면 우리가 내부를 공간을 비워놔요. 파도가 치면 올라가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공간 안에 있던 공기가 물이 밀어내니까 공기가 밖으로 뭐 해죠? 빠져나와요. 그때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물이 쑥 파도가 내려가요. 그럼 공기가 다시 안으로 뭐 돼? 유입되겠죠. 그러면 나갈 때하고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생산되는 전기 우리가 터빈이 회전하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력은 내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계속 철썩철썩 때려요. 이게 뭐 하겠어?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후에 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 파도가 많이 치겠지만 잔잔해요. 그러면 파도가 안 쳐요. 그럼 발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측이 어려워요. 발전량에 우리가 평균값도 우리가 예측이 조금 어렵고 적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 자, 그래서 요즘에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같은 데에 뭘 많이 설치해? 맨 꼭대기층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단열이라고 하죠. 집 내부가 조금 추운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오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거기까지 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럼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 에너지로 전부 다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돌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리고 요즘에는 도시가스 아니더라도 뭐로? 전기 이제 판넬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예 집 전체에 장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냥 방 자체가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수완치고는 여기에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요. 폐기물을 태워서 나온 열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 수완치고 저쪽에 열병합 발전소 있는 거 아시죠? 자, 건물 관리, 빗물을 저장해가지고 이 빗물 가지고 화장실 물 내리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되잖아. 우리가 씻을 수는 없어도 화장실 물을 내리거나 건물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식물에 물을 주는 거, 정원에 물을 주는 거, 요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뭐 세탁기 돌리고 남은 물, 뭐 그런 물들로 뭐 화장실 물 내려도 되는 거고요. 그런 방법들, 이렇게 폐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하고 환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조금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중창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자, 그거를 열면 시끄러운데 닫으면 뭐예요? 조용해요. 자, 그만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뭐 하는 거야? 차단을 잘 해주는 겁니다. 집 내부의 공기를, 온도를 뭐 할 수 있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를 최대한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동차보다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가 늦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내가 운전하고 간 맨날 늦는데 버스 타고 빨리 가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 내가 차를 끌겠어?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겠어? 대중교통. 요런 정책들을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적정 기술 있습니다. 생명빨대 오지에서 그냥 빨대 자체에 필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그냥 필터링 있는 정수기, 그냥 내가 이렇게 물 넣으면 여기 알아서, 아니면 알약 같은 거 하나 딱 넣으면 다 정수가 돼버리는 거, 요런 것들이 저희가 생명 기술에 따른 우리가 적정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오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선진국 문화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 혜택에 소외된 아프리카 난민촌이나 이런 빈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적정 기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확인 문제부터 저희 내신 만점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숙제는 저희가 요 단원이 끝났습니다. 고난도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겠죠.